안녕하세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번에 예고한대로 이번 주 강서구 부동산 이야기는 김포경전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키노트 자체는 몇 번 말씀드린 대로 1월달에 만들어 놨는데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좀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좋은 얘기는 그렇게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유로 김포 사시는 분들께서 약간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칠피 미루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 라이트하우스라는 유튜버 분께서 무슨 뭐 마곡으로 망한 자, 흥한 자 마곡으로 망한다 뭐 그러면서 김포를 언급하시더라고요. 일단 거기에 대한 반박의 기초 자료로서 이 자료를 좀 써볼까 합니다. 예. 따라서 이번 이야기는 김포경전철 이야기고, 다음 이야기는 그 라이트하우스라는 분께서 만드신 마곡지구에 대한 내용에 반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김포경전철이 올 7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좀 제가 생각하는 김포경전철은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승하차의 비대칭성, 두 번째로는 환승역의 부재, 세 번째로는 고정인구가 많은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구분, 마지막으로는 확장 불가의 구조. 이 네 가지인데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이 네 가지를 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승하차의 비대칭성. 여기서 말하는 비대칭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타는 비율하고 내리는 비율이 좀 비슷비슷해야 돼요. 대중교통이란 건. 만약에 A, B, C, D 지하철 이야기니까 GH 그러면은 8개 역이 있잖아요. 근데 A역, B역, C역, D역, E역, F역, G역까지 타기만 하고 내리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은 이 뭐 A, B, C에서 이미 다 찼어요. 열차가 사람이 꽉 차가지고 탈 데가 없으면은 이 구역은 사람들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역에서 사람이 꽉 차고 내리진 않으면은 A씨까지 내리진 않으면은 중간 이후에 전철을 타는 사람들이 거의 전철을 못 타게 되는 초특급 지옥행 전철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전철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 측에서도 수익이 안 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출근길 기준입니다. 타는 사람은 있고 내리는 사람은 거의 없는, 이게 지금 가장 쉽게 예측되는 김포경전철의 문제거든요. 김포경전철을 얘기하기 전에 강서구로 관통하는 3노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은 5호선 같은 경우는 방화에서 출발해가지고 방화, 개화산, 김포공까지 계속 사람이 타요. 그러다가 일부 사람들은 이제 공항철도나 9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서 계속 앞에까지 타다가 여기서 타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마곡이 좀 굉장히 유령역이었는데 지금은 마곡에 사는 사람들은 타고 마곡에 직장인 사람들은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쭉쭉 뭐 발산, 우장산, 뭐 화곡까지 계속 내리는 사람보단 타는 사람들 위주로 그래서 여기 전철이 채워지다가 까치산역에서 2호선 환승을 위한 사람들이 내리고 까치산역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타죠. 그러다가 뭐 이제 뭐 목동, 오목교, 뭐 신정 쭉쭉쭉쭉 또 주로 타는 위주로 가다가 신길에서 환승 포인트에서 또 타고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남부 쪽 여의도까지, 강서구에서 여의도까지 넷 환승역이죠. 마곡을 빼면 넷 환승역과 업무지구 마곡까지 합하면 5개의 역이 지금 승하차 구간, 하차 인원도 많고 승차 인원도 많음으로써 승하차의 대칭성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뭐 9호선이어서 말할 것도 없죠. 뭐 김포공항 많은 공철, 특히 공철 최근에는 5호선은 또 마찬가지고 5호선 공철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승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곡나루도 공철하고 환승역이긴 한데 김포공항하고 좀 겹치는 포지션이어가지고 성격 5호선하고 좀 유사합니다. 사는 사람들은 타고 직장이 마곡에 있는 사람들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쭉쭉쭉 뭐 등촌, 가양, 염창, 직미 등등은 주로 타다가 당산 2호선 환승을 목전에 두고 다시 승하차, 그 다음에 여의도 승하차 등등 특히 급행 위주로 이렇게 승하차 구간들이 포인트가 만들어지면서 승하차의 대칭성을 향상시켜 주거든요. 그다음에 9호선 보면 이제 지옥철이라 그러잖아요. 지옥철이라 그러고 가장 혼잡도가 높은 구간이 이제 염창에서 당산까지라 그래요. 그렇다면 그 말인 즉슨 염창 이전에 등촌에서 개화산 여기죠. 개화산 개화산의 등촌까지는 염창 당산보다는 혼잡도가 덜하고 염창 당산이 굉장히 좀 승하차의 비대칭성이 제일 심한 구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당산 이후부터는 이제 승하차의 비대칭성이 떨어지고 승하차의 대칭성이 올라감으로써 혼잡도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9호선의 지역철 그래도 승하차 포인트가 계속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러기 때문에 전철이 꽉 차서 사람이 하나도 못 타요라는 얘기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예. 이러한 승하차의 대칭성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야 됩니다. 대중교통, 특히 전철이나 지하철 같은 경우는. 뭐 공항철도에 말할 것도 없죠. 정력이 전부 환승역이니까 모든 역에서 승하차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좀 약간의 좀 그런 혼잡도, 타는 사람과 좀 이용률이라고 하죠. 이용률은 5호선, 9호선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데 모든 전역이 환승 구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승하차가 빈번하게 일어나가지고 타는 만큼 내리기 때문에 좀 덜 혼잡해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승하차의 대칭성, 그 다음에 승하차의 비대칭성은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타는 전철을 얼마만큼 쾌적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가. 비대칭성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이 너무 타기 힘들어하고, 대칭성이 굉장히 좀 잘 유지가 돼야 돼요. 타는 만큼 내려야지 운영 주체의 수익성도 보존이 되고 사람들도 그만큼 좀 앉아갈 수 있는 의자도 생기고, 그러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대칭성을 최대한 잘 맞춰주는 건데, 김포경전철 같은 경우는 출근길, 아까 전에 제가 지금 이 예시를 드렸죠. A부터 C가 있는데 굉장히 좀 김포경전철은 포인트가 너무, 그러니까 대칭성을 만들 만한 포인트가 너무 없어요. 보면은 양촌에서 출발하죠. 양촌에서 타요. 그다음 구례 타요. 마산에서도 타요. 거의 안 내릴 거예요. 예. 장기 타요. 문양 타요. 그다음에 걸포, 그다음에 사우, 풍무, 고촌, 김포공항까지 이렇게 역이 있는데, 웬만한 역에서는 아마 사우역 정도 빼고는 거의 다 내리는 사람 없이 출근길 기준으로는 다 타기만 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김포공항에서 한꺼번에 내리는 그런 구조거든요. 노선의 구조가. 시당초 김포경전철의 목적이 도심의 접근성, 서울 접근성 향상의 목적인 거고, 그 서울 접근성 향상 포인트로 김포공항에서 환승이 이루어지도록 노선을 만들었는데, 출근길에 지금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대략 한 이 정도 장기까지는 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이 꽉 차가지고 못 타요. 탈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타려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그래서 잠깐 좀 김포시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특정 전철은 처음부터 태우지 말고 빈열차로 가다가 중간 이후부터 태우겠다, 그러한 지금 계획도 잠깐 잡힌 걸로 제가 계획 중이거나 그런 내용으로 좀 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상 되게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전철이 이렇게 하나씩, 한정거장 가는데 다른 열차에 이걸 다 띄워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급행과 같은 그런 노선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본 완행 구조 옆에다가 대피선이라든지 추가의 선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추가 선로 확보되었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 못 들은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있다면 그나마 절반은 처음부터 태우고 절반은 중간부터 태움으로써 어느 정도 승하차의 비대칭성을 좀 그럭저럭
극복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대피선조차 없다. 그러면 중간부터 처음에는 빈열차로 가다가 중간부터 태우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퇴근길 같은 경우는 이제 역방향이죠. 역방향 같은 경우는 김포에서 왕창 탄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내려가는 거예요. 출근길보단 나은데, 문제가 뭐냐면 김포에서 열차 몇 대를 보내야지 겨우 이거 탈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를 지나가는 5호선, 9호선, 그다음 2호선 지선이야 뭐 어차피 얘는 안 걸려도 되는 역이거든요. 차량기지 입출구가 최우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2호선 지선은 논외로 치고, 5호선, 9호선 공철은 승하차의 대칭성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전철 노선들이에요. 흔히 이제 뭐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서울시의 황금 노선을 보통 2, 3, 5, 9라고 꼽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이 굉장히 좀 특징이 뭐냐면은 최소 서울의 3도심, 서대문, 강남, 여의도 중에 두 도심 이상을 지나가는 노선들이거든요. 2, 3호구는 2호선이야 말로 강남 을지로, 3호선도 을지로 강남, 종로죠. 종로 을지로 강남. 5호선은 여의도 서대문, 그쵸? 광화문, 그다음에 종로. 9호선은 여의도 강남. 예. 업무지구가 많고, 그 다음 그 외의 역들은 대부분 이제 주택가거든요, 이제. 따라서 승하차의 대칭성이 굉장히 좋은 노선들이라고 평가를 받는 노선들인데, 김포항 같은 경우는 출근길은 타기만 타다가 마지막 역에서 우르르 내리는 굉장히 좀 비대칭성이 너무 극심한 노선이에요. 반대로 퇴근길 같은 경우는 김포에서 어떻게 타기만 하면 그나마 갈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 그 나머지 시간대에서는 김포공항, 김포 시민이 김포공항을 이용하거나, 안 그러면은 김포 내 이동 정도에서 수요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왜 쉽지가 않은지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승하차 일정을 좀 정리하면, 승하차 포인트가 시간이 굉장히 좀 고정적이에요. 이게 수시로 사람이 타고 내리는 노선이 아니거든요. 일단 그래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노선 수익률 저하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돈이 돼야지 이게 노선이 운영이 되죠. 예. 생각보다 많은 경전철들이 뭐 적자네, 뭐 자본 잠식이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좀 이러한 룰을 지키고 있어요. 승하차의 비대칭성, 다음에 이야기할 환승역의 부재, 그런 부분 공통적으로 좀 몇 가지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김포 경전철도 일단은 그러한 포인트들의, 안 되는 경전철 노선들의 포인트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선 수익률 저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사실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돈이 부족해. 그러면은 김포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운영에 필요성이 있으면 돌리면 되거든요. 하지만 출근길에 대란, 전철은 오는데 사람을 꽉 차서 탈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이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승하차의 비대칭성이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은 이제 환승역의 부재. 아까 전에 말했던 승하차의 비대칭성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거든요. 환승역의 의미가 승하차의 대칭성을 올려주는 수단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강서구 같은 경우도 뭐 김포공항, 그 다음에 까치산, 뭐 5호선 기준으로는, 그 다음에 9호선 기준으로는 이제 약간 좀 겹치기는 하지만, 마곡나루, 그 다음에 김포공항, 그 다음에 이제 뭐 강북 횡단선 등장하면 등촌역도 이제 환승 포인트가 되죠. 어찌됐건. 그래서 환승역이라는 게 승하차의 대칭성을 올려주는 수단이고, 그다음 유동인구를 좀 발생을 시킬 예정이거나 발생 중인 경우가 좀 환승역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까치산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전통적인 강서구와 양천구로 있는 길목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까치산역은 2호선 지선과 5호선의 환승역이자, 그 다음에 강서구와 양천구로 있는 길이자,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인고속도로와 서부간선도로를 잇는 길이기도 해요. 예. 그러한 좀 교통의 약간 요충지 같은 그런 역할이죠. 예. 마곡나루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들이 많은, 유동인구가 올라갈 걸 대비해 가지고 미리 환승역으로 예정만 시켜놓고 유동인구가 증가하니까지 슬슬 환승역을 바꿀 채비를 해가지고 환승역이 된 사례고요.
예. 문제는 김포 경전철은 환승역이 김포공항 하나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환승역이 없기 때문에 승하차의 비대칭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선형이 나빠지더라도 좀 여러 가지의 환승을 좀 염두에 두고 노선을 설계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물론 이 김포경전철을 설계하신 분들이 저보다 더 영리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긴 하겠지만, 그냥 제가 당장 타진 않더라도 저도 종종 김포를 가긴 해요. 물론 이제 지금은 대중교통이 마땅한 대중교통이 그렇게 흔한 편은 아니니까 주로 자차로 이동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좀 검단사거리 환승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다른 예정된 지금 인천이나 서울 지하철들의 연장 등등 환승은 전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김포경전철은 7월에 개통을 하잖아요. 전 그때부터가 진짜 이 노선의 성공을 좌우하는 시작이지 않나 하거든요. 뭐 인천 지하철 연장, 서울시 5호선, 9호선 연장 등등 끊임없이 지금 김포하고 검단신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연장안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해결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김포 시민들은 김포 경전철이 있으니까 5호선 연장은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철 같은 경우 없어서 못하지 있어서 못하지는 않거든요. 있으면은 어찌됐건 타게 됩니다. 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승하차의 비대칭성이 극명하더라도 뭐 알아서 대책을 잘 내놓겠죠. 제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예, 어찌됐건. 근데 그러한 비대칭성을 낮추고 대칭성을 끌어올리려면 환승역은 결국은 필수적인 의미거든요, 이게. 그래서 5호선 같은 경우도 지금 한강선이라 그러죠. 아마 한강라인을 따라가는 노선으로 이름이 돼서 확정돼가지고 한강라인이라고 지금 부르는 것 같은데, 김포경전철과 5호선 한강선에 환승, 그 다음에 9호선이 김포로 연장될 경우도 김포공항 환승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이미 김포공항이 전부 다 5호선, 9호선 만나는데 이 환승이 뭔 필요가 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환승 포인트를 분산시켜 놔야지 승하차의 대칭성이 올라갑니다. 대칭성이 올라간다는 말은 그만큼 출근길에 이용하기 편해진다는 말이고, 운영 주체의 입장에서도 노선 수익률이 더 증가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환승역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김포 쪽의 신규 노선들의 진입으로 환승 포인트를 만들어야 돼요. 겹치는 한이 있더라도. 겹치더라도 이건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뭐 겹치기로 따지면 강서구 김포공항역만 한 것이었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마곡나루랑 김포공항은 전부 다 9호선 공철이 다 다니는 역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김포공항에서 환승하면 되지 굳이 마곡나루에서 공철을 추가역을 왜 만드나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5호선, 9호선에 김포경전철 환승이 필수여야 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하거든요. 환승 포인트는 많을수록 승하차의 대칭성이 올라가니까요.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곡소사선, 다음 현재 계획 중인 원종홍대선, 둘 다 원종역에서 만나가지고 상암? 이건 좀 제가 좀 얘가 미묘하게 다르네요. 좀 예, 약간 다른데 이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약간 착각을 했네요. 어찌됐건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5호선, 9호선에 지금 환승 포인트가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덕역도 5호선하고 공항철도 같이 환승하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강서구 인접역들이 같은 노선은 환승 포인트가 몇 군데 돼요. 그래도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예, 있으면 좋고, 따라서 무조건 이건 김포 경전철은 5호선이 됐건 인천 2호선이 됐건 9호선이 됐건, 안 그러면 새로운 신규 노선이 됐건 꼭 연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검단사거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김포에서 인천공항 가려면 전철로 간다. 경전철 개통 이후로. 그러면 김포 경전철에서 김포공항역까지 간 다음에 다시 공항철도를 타야 되는데, 검단사거리역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가면 이제 인천공항이나 송도 부평 쪽으로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포의 포지션이 서울 업무지구의
약간 좀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하는데, 그쪽뿐만 아니라 인천의 이제 청라나 송도 쪽에 베드타운 역할도 같이 수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완성 포인트의 확장, 전 이거는 필수라고 봐요. 이게 안 된 이상은 좀 한동안 좀 많이 타고 내리는데 힘든 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이게 유동인구인데, 자, 강서구를 예로 들면은, 과거에는 이제 송정, 발산, 화곡, 까치산 위주로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곡과 김포공항이 확장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김포공항, 마곡, 발산, 마곡나루 등등 마곡 베이스로 이제 지금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환승 예정인 가양이나 등촌 등도 미래에 좀 이렇게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인데, 유동인구 지금 보면 제가 종종 얘기하는 이 직주유란 말이 있죠. 직주 근접이 아닌 직주유. 유동인구의 직주유인데, 고정인구와 유동인구가 모두 존재해야 전철망은 완성이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강남이죠. 강남에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유동인구가 있고. 자, 사대문이나 여의도도 약간 좀 포함이 되죠. 여의도 강남만큼 못한 이유가, 사대문하고 여의도도 유동인구도 있고 직장이 있는데 주거인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여의도 같은 경우 아파트들이 전부 다 지금 주상복합을 빼면 뭐 4, 50년씩 된 아파트들이죠. 사대문 근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지유에서 직유만 있는 상황이고, 강남 같은 경우가 지금 서울에서 거의 유일하게 직주유가 모두 포함된 경우죠. 상암 같은 경우는 직장도 있고 주거도 있는데 유동인구가 없고,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직장만 있는 셈이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마곡 같은 경우도 직장도 있고 주거도 있고 유동인구도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김포 같은 경우는 직주유 중에 뭐가 있느냐? 주거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동인구가 없고 고정인구 뿐이거든요. 직장도 없고. 집만 있으면, 베드타운만 있으니까 교통망이 다른 지역들이 빨리 못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집이 베드타운이 있다 한들 이 베드타운의 성격이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됐었습니다. 자, 1기 신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이제 일산하고 분당이잖아요. 이 두 경기도 베드타운은 굉장히 좀 포지션이 명확하거든요. 일산은 사대문, 분당은 강남, 대체 주거지로서의 포지션이 굉장히 명확했는데, 그렇다면 여의도는 뭐냐? 여의도란다. 김포는 뭐냐? 이거거든요. 김포는 어느 지역의 베드타운으로 설정을 해야 되느냐? 사대문이냐? 일산 때문에 안 됩니다. 애시당초 일산 같은 경우는 사대문에 베드타운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3호선이 일산까지 연장이 됐거든요. 강남 같은 경우는 분당선, 신분당선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래서 김포는 포지션이 어디냐? 이게 지금 제일 큰 난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고정인구는 지금 꾸준히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40만 넘어갔죠, 김포시 인구가. 하지만 유동인구와 직장이 없으면은 외곽의 신도시의 안 좋은 점을 그대로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꿔 말하자면 종합적인 도시개발은 필수다. 도시개발 없는 경전철은 망합니다. 뭐 의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등등. 예, 왜냐면은 베드타운 집들이 많은데 교통망이 부족하니까 출퇴근하기 힘들어요. 경전철을 만들어요. 그래서 경전철을 만들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승하차의 비대칭성이 너무 극심하니까 이게 운영에서 수익이 안 나거든요. 물론 뭐 다른 서울시 넘버링 노선도 대부분 적자이긴 한데 그래도 원체 많은 승하차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세금으로서 감당이 되는 수준인데, 얘네들은 지금 물론 뭐 경전철도 뭐 적자 노선이라서 세금으로 지금 투입을 되고는 있는데, 넘버링 노선은 운영 스톱시키면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근데 경전철 스톱시키면 지역민만 피해를 가지 서울시 광역적인 피해는 안 갑니다. 예, 어찌됐건 도시 발달이 없으면은
경전철은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김포시의 발달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베드타운에 머물지 말고 업무지구를 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마곡의 대체지로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실제로 강서구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김포시로 이사를 가시는 중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마곡의 베스트타운을 형성시키려면 결국은 마곡과의 끈끈한 그런 교통연계도 굉장히 중요한 편이거든요. 예. 그리고 일산하고 분당에서 봤듯이, 그래요. 일산이 사대문 대체주거지로 확정된 거는 맞고, 그로 인해 가지고 3호선까지 연장된 것도 맞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판교가 있죠. 즉 직장, 주거, 직주근접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좀 더 분당이 앞서갔었고, 일산이 뒤처짐으로써 집값 차이,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김포도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지금 뭐 땅은 많으니까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최종적으로 뭐 직장하고 유동인구를 얼마만큼 끌어올리느냐, 유동인구 수를, 이게 경전철의 성공이자 김포시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이제 좀 원론적인 이야기긴 하죠. 네. 물론 뭐 김포시장이나 관련 정치인들, 그분들이 몰라서 이걸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 개인적으로는 어찌됐건 김포부천도 강서구 옆 동네고, 전 다 인근 지역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강남 잘 되면서 분당, 판교 잘 되듯이 강서 잘 되면서 인근 경기도, 인천, 위성 도시들이죠. 강서구 위성 도시다라고 지칭을 할게요. 이쪽들이 좀 굉장히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심지어 종종 얘기하지만 광명 같은 경우도, 지금은 강서하고 광명이 좀 거리상은 가까워도 교통 인프라적으로는 좀 먼 위치인데, 이제 서울 광명 고속도로 뚫리면 이제 15분 안 막히면 15분 20분이면 10분 15분이면 강서에서 광명까지 진입이 가능하고, 광명시에서도 지금 KTX를 광명시에서 김포공항 연장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경의 고속 신선, 경의선이죠. 경의선의 고속 라인을 지금 김포공항으로 뺄 용역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광명도 좀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이고, 어찌됐건 김포도 김포 사람이 많이 삽니다 에서 멈추지 말고 더 많은 발전, 뭐 산업단지도 좋고, 친환경 공장이야겠죠. 최근 미세먼지, 뭐 공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장난 아니다, 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게 해결을 되면서 많은 그러한 직장 혹은 유동인구 둘 중에 하나 최소한 나도 발생시킬 만한 여건이 돼야지 김포 경전철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 좀 알려진 문제점이죠. 확장 불가의 구조. 일단은 일량 전철이고, 플랫폼도 전부 다 일량에 맞춰놔가지고 확장하려면 굉장히 많은 또 추가적인 공사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예. 지상이면 차라리 좀 더 쉬운데, 일단 전부 다 지하 경전철이니까 더더욱 확장은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김포공항이 있으면은 약간 좀 이런 노선으로 이렇게 좀 끝나거든요. 이렇게 가야지 인서울로서의 노선 연장이나 그런 게 꼭 좀 가능할 텐데, 반대로 김포로 돌아가는 형태의 그런 노선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인서울 확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확장을 염두에 두는 설계까지 됐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마곡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건 물론 이제 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7월에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확장을 논하는 게 좀 이런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0만까지 김포 인구가 성장했고, 맥시멈 60만 정도를 지금 수용 가능한 인구라고 좀 판단을 하는 듯 하더라고요. 60만까지 간다고 치면 강서구가 60만이니까 강서구랑 김포랑 거의 비등비등한 스케일이 된다는 건데, 전철 노선은 김포 경전철 하나만 의존할 수는 없거든요. 어찌됐건.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천 지하철, 서울 지하철에
연장 및 환승 포인트의 생성이 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김포경전철 생기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좀 확장과 환승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은 경전철은 도시 발전이 선행되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보편적 진리를 얘기를 하면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약하자면은 승하차의 대칭성을 끌어올려야 되고, 그러려면은 환승 포인트와 타노선의 연장이 필요하고, 이런 인프라를 수용할 만한 인구를 갖추려면은 주거 인구 말고 직장 인구 혹은 유동 인구까지 발전해야 되고, 그러려면 전체적인 도시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 개통하고 나서 몇 개월 안에 좀 벌어질 문제로서는 승하차의 대칭성, 승하차의 비대칭성, 일단 이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많은 분들이, 김포 시민분들이 편하게 타셔서 강서구 쪽으로 진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이야기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유튜브 라이트하우스란 분이 말씀하신 마곡에 대한 반론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분께서 얘기하시기를 김포는 경전철을 비롯한 교통망이 좋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김포로 많이 이사를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그런지 반박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